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여러분들의 새로운 연애운, 연애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연애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6월에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그리고 어떤 연애를 하게 될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볼 거고, 만약에 선택하신 선택지가 연애 가능성이 낮다고 나올 경우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면 좋고 어떤 연애를 하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담아 질문에 집중해서 카드 하나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새로운 사람을 무척 너무 만나고 싶고 그래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상태는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연애를 안 하고 싶거나 연애에 대해서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정 누군가를 잊지 못했거나 혹은 특정 누군가와 연애를 할 때 많이 사랑받고 행복했던 나를 잊지 못하는 경향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렇게 나를 많이 사랑해줬던 그 사람과 다시 만나거나 혹은 그때로 되돌아간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엄청나게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나를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재회에 대해서도 완전히 미련을 떨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처럼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는 마음도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는 사람이 1번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아무나 만난다. 정말 한눈에 반해서 뿅 하고 감정이 가고 그런 만남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더 내가 꼼꼼하게 신중하게 살펴서 파악을 다 하고 난 뒤에 연애를 하더라도 하고 싶다라는 감정이 지금 1번 분들의 마음속에 있어 보인다고 해요. 그러면 1번 분들의 6월 연애운, 연애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보자면 결과적으로는 6월에 새로운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과는 좀 빠른 시간 내에 서로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뒤쪽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지만 1번 분께서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이 이 기간 내 새롭게 알게 되는 분보다는 기존에 알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빠르게 감정을 느끼고 빠르게 마음이 간다라는 것은 알아온 시간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알고 난 직후에 마음이 가는 것은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지 가능한 범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 번 감정이 느껴지면, 한 번 마음이 가게 되면 그 마음이 커지고 호감이었던 게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뀌고 이런 거 자체가 빨라요. 그래서 속도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감정을 느끼고 또 어느 정도 서로가 교류를 하는 흐름이 생기더라 하더라도 내면의 외로움은 바로는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1번 분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어느 정도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더 나를 싱숭생숭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연애가 어렵고 또 연애가 안 되고 이런 흐름은 가능성이 낮고요.
오히려 그런 것을 상대가 해결해주고 채워주는 것을 확인하면서 일본 분들의 마음에도 확신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면 내가 바랬던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이면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행복했던 나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상대방이 충분히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두 분의 연애는 아주 평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 뭔가 기분이 좀 더 싱숭생숭하고 좀 이상하다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마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순탄하기만 하다라고는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에 비해서는 또 너무 어렵지 않게, 너무 번거롭지 않게 서로의 마음을 잘 확인을 해서 6월 안에 연애까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번 분께서 만나게 되는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좀 표현을 달리 하자면 예스맨, 예스우먼일 수 있는 거죠. 무언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사에 긍정적이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좀 더 노력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1번 분께서 이분을 만나고 조금 더 싱숭생숭해지는 때가 있지만 이분이 그렇다고 좌절을 하지 않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살려서 오히려 1번 분들에게 더 마음에 들려고 본인도 노력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라고 해요. 강인하다는 게 꼭 힘이 강하고 어떤 남성다움 이런 것을 꼭 표방하는 게 아니라 1번 분들께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본인도 좀 굳건하고 남들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번 분이 그렇게 상대방에게 기대고 하더라도 타격감이 별로 없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고 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분 자체가 굉장히 일본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일본 분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기댈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인연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는 일본 분들도 알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이성적인 교류가 오가거나 그런 감정이 있거나 하는 상태는 아닐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6월은 내 주변에 아직은 내가 관심이 있거나 하진 않지만 뭔가 좀 더 친해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있을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될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상대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이고 또 1번 분께서 기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또 기대고만 싶은 소나무 같은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은 또 연애에 있어서 적극성도 매우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1번 분들을 많이 리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애를 함에 있어서도 1번 분들이 많은 것을 신경 쓰거나 뭔가를 많이 해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끌어주고 또 그것을 1번 분들이 따라가는 듯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분들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좀 자신감이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정도의 여자면 혹은 나 정도의 남자면 괜찮지 않나, 연애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만약에 이성이었다면 나 같은 여자 혹은 나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을 텐데 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그 자신감이라는 게 내가 엄청 잘났고 내가 엄청 예쁘고 엄청 잘생겼어 이런 게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아.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이 있는데 내가 정말 별로고 흔히들 말하는 똥차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연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헤어진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연애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는데 잘 안 되었던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혹은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연애, 사랑에 있어서 조금 좋지 못한 기억이 최근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가 어렵죠. 하나는 연애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의 자신감이고 하나는 연애에 있어서 좀 실패를 한 경험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는 상태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 두 개가 공존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경험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하나는 좀 근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는 이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데 물론 내가 엄청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흠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나 정도면 괜찮은데 왜 내가 이런 부분을 겪어야 했을까? 혹은 왜 내가 이렇게 되어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거나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최근의 실패의 경험이 좀 본인에게는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상처로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6월 전체적인 연애운, 연애 가능성을 보자면 사실 연애운이 굉장히 크다, 연애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카드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반대로 또 연애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카드들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좀 이번 분들께서 연애에 있어서 겁이 나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상처가 되는 경험을 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겁이 나기도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는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마음은 굉장히 들끓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의가 아니더라도 타의로라도 뭔가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소개팅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고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좀 가만히 있는데 좀 겁이 나는데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고 기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6월에 생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소개팅을 좀 많이 하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다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연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기 어렵지만 낮다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는 게 이런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정말 내가 누군가 한 사람한테 꽂힌다는 느낌은 부족해요. 정말 내가 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꽂히게 되면 누군가를 선택해야 될지 고른다는 느낌은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 보니 내가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순간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은 전체적으로 변화가 많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 중에서 뭔가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도 올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정신없고 바쁘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연애를 확실하게 6월에 시작하게 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6월은 좀 제 시기가 아닐 수 있다. 이게 7월로 넘어가거나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전반적으로 카드에서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지, 어떤 연애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이번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이번 분들이 어느 정도 좀 상처도 받고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상태인데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객관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나의 마음을 추스리기가 어려워요. 물론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건 셀프로 해야 하지만 타인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감정을 잘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 감정을 잘 헤아려주고 더 나아가서 본인의 감정도 좀 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도 큰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마냥 이번 분들께서 하자는 대로 끌려가거나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본인이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면 좋고 또 연애를 떠나서 본인의 삶 속에서도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 열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번 분께서 만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자면 이번 분에게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좀 더 이번 분들을 생기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분들께서는 연애를 할 때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하는 것은 조금 반대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은 내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탐색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관계를 바꿔야 하는 단점이 있기도 하죠. 오랫동안 친구였다. 만약에 정말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이고 또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다면은 이런 관계를 완전히 깨부시고 연인이라는 관계로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 게 별로 이번 분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짧은 기간 내에 알게 되고 감정을 느끼게 되어서 그 관계 자체로 두 사람이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좋고요. 소개팅보다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연애를 하실 때에는 이번 분께서 뭔가 상대방에게 더 많이 해주려고 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이 이번 분에게 더 많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쓸 수 있는 연애를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번 분께서는 상대방을 그냥 방치해두고 본인 멋대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더 잘해주려고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그렇게 하는 방향은 카드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이번 분께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 연애는 이번 분들에게 조금 허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똑같이 나한테 헌신해주고 잘해주고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만나고 서로가 그렇게 해나가는 연애를 해야 오래 연애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3번 분들의 상태 혹은 상황을 살펴보자면 약간은 눈이 높아진 상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눈이 높다는 게 꼭 엄청 잘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조금 안 좋은 사람 혹은 연애에 급해서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안 만나겠다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본인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물론 연애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이겠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게 꼭 아쉬운 입장은 아니잖아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를 함으로써 좀 더 행복하고 또 사랑받는 느낌을 얻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타협하지는 않을 거야. 내 기준을 넘어서서 혹은 내 기준을 깨트려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는 않아. 이런 식의 마음이 굳건하게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상태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혹은 누군가가 마음에 들었다라고 쳤을 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이 사람한테 한번 호감을 가져봤는데 알고 보니 뭔가 엄청 깨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완전 내 마음에 드는, 내가 한눈에 반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이 딱히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싶은 목적성은 분명합니다. 연애를 하고 싶고 연애를 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것 자체는 분명하게 3번분이 가지고 계신데, 연애를 하려면 누군가 좋아져야 되는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연애라는 게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기도 해야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무작정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연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번 분들께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의 전체적인 연애운, 연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3번 분들께서는 6월에 새로운 연애를 하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좀 본인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6월 초에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꿔 말하면 한눈에 반하는 사람이 6월 초에는 좀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서 진짜 이대로 연애를 못하는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다만 그게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3번 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게 결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나에게 관심을 많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앞서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린 게 3번 분들께서 딱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뭔가 결격 사유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의 적극성에 내 마음을 줄 수 있는 건 나 또한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즉 3번 분들께서 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두 분은 굉장히 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마음을 확인을 하고 연애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져요. 기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6월 초는 뭔가 좀 답답하고 뜻대로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6월 안으로 연애로까지 이어지면 연애로까지 넘어가는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자면 굉장히 똑똑하기도 하고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공과 사가 명확한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없고 무뚝뚝하고 냉혈한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기보다는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럴 때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3번 분께서 맞춰주고 뭔가 기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딱히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감정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차갑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연애 당사자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내가 뭔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는 사람, 알아서 자기 할 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느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카드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만 판단하고 냉혈한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분은 행동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방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표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카드가 비슷하게 상대방의 성향에서도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생각을 하면은 의지가 강해지고 행동을 하고자 하는 타입이고 무턱대고 행동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의 감정을 숨기거나 감추는 사람은 아니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좋아한다고 얘기하고요.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에 대해서 표현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정과 이성의 조화가 굉장히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적이다라는 것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반대로 이성적이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적절하게 그 장점들을 잘 섞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에는 이분은 원래 알던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6월에 새롭게 알게 되는 분일 것 같고 조금은 이성적인 텐션이 있는 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팅이라던가 혹은 그 비슷한 자리, 이성이 많은 곳 이런 데서 알게 되는 사람일 수 있고요. 거기에서부터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분께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 말 이런 것에서 헷갈릴 일이 크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상대방의 적극성이죠. 그러니 6월에 나를 헷갈리게 하는 사람은 길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을 만나면 어떤 연애를 하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3번 분들의 많은 부분을 채워주는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분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혼자 있다 보면은 나 스스로는 조금 채울 수 없는 것,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채워주게 되는 그런 연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내가 부족했던 부분도 채워지지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3번뿐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도 그래요. 상대방도 3번분을 만나서 많이 행복해지고 본인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채워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더 많이 거느릴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연애를 두 분이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고 또 사랑을 할 때 굉장히 집중을 해서 하는 타입이라고 해요. 막연하게 그냥 연애를 하고 그냥저냥 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온 힘을 다하고 연애를 하는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의 1순위가 되고 이런 식의 연애를 해오셨고 또 그렇게 하시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되면 친구나 다른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 연인에게 더 많은 시간과 집중을 할애하는 편이고 흔히들 얘기하는 사랑꾼의 면모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성향이죠. 누군가에게 집중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건요. 그런데 이게 본인에게는 다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입는 타입이라고도 해요. 보통 사람보다 이별의 후유증을 털어버리는데 조금 더 오래 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열중하고 노력하고 마음을 쏟았던 만큼 그곳에서 헤어나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바로 4번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나를 고치고 바꿀 생각은 크게 없어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이 겁이 나서 몸을 사리고 싶은 그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껏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그게 지금의 나에게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실컷 퍼줄 수 있고 반대로 또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으신데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또 하게 되다 보면 상처받는 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나랑 비슷한 사람, 연애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나한테 굉장히 많은 걸 쏟아줄 수 있고 나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게 4번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4번 분들의 6월 연애 가능성, 연애 운을 보자면 조금은 안타깝게도 6월에는 새로운 연애를 하실 가능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분들은 연애로 인한 상처가 많았고 또 성향상 많이 퍼주는 입장이었고 그런 사랑을 하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연애를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싶다는 감정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도 충분하시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게 내 마음이 안정된 것과는 별개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추구하는 방향, 바람 이런 것들이고 사실 4번 분들의 감정 상태가 그렇게 안정이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즉, 나 자신이 조금 불안정하고 불안한 게 마음속에 내재가 되어 있다 보니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은 감정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6월에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감정 교류를 어느 정도 한다던가 흔히들 말하는 썸으로 발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무한한 애정을 쏟고 또 무한한 애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상태인데 상대방은 진지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연애를 하거나 이성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연애가 조금 조급하고 타인에게 기대서 안정을 찾으려는 게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사실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4번 분들은 진지하게 연애가 하고 싶고 또 굉장히 깊은 감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싶은데 상대방은 그렇기보다는 조금 가볍게 나쁜 말로 하면 조금 못된 마음을 먹고 이제 4번 분에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방향성이 다르고 그래서 그게 결실로는 이어지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금은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4번 분께서 연애를 하고 싶은 감정이 크고 그래서 좋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필터가 조금은 제대로 작용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제 기능을 상실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나쁜 마음을 먹고 혹은 가벼운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에게 나도 어느 정도 마음이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없어지게 되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더 잘할 수 있고 더 오래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4번 분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어울린다고 해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4번 분의 성향과도 이어질 수 있겠죠. 상대방이 적극적이고 많이 표현해주고 행동하고 이런 사람이어야지 4번 분들의 근본적인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4번 분들도 연애를 할 때 그렇게 퍼주고 행동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를 마냥 받기만 하는 사람보다는 상대방도 어느 정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대방이 자존감이 낮고 뭔가 타인으로부터 기운을 얻으려고 하고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4번 분들은 그런 것들을 퍼주는 타입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번 분들의 기운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흡혈귀나 모기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본인의 자존감이 강하고 자립심이 강해서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뭔가를 혼자서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만족감이 커서 누군가한테 오히려 그 기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4번 분에게는 적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본인 자체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또 자존감도 높고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타인에게 또 적극적으로 할 때는 적극적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핵심은 4번 분께서 누군가를 만나실 때 불안정한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불안정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불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서로가 불행해져요. 이 사람도 4번 분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4번 분도 누군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코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 4번 분들 같은 경우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고 해요. 이게 알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깨닫고 감정을 점점 키워가는 것보다는 짧은 기간 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개팅을 하거나 이성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나 했을 때 느낌이 처음에 빨리빨리 오지 않으면 굳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눈에라는 게 꼭 첫 만남은 아닐 수 있어요. 두 번째 만남이거나 알게 되고 빠른 시간 내에 서로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내 마음을 좀 초반에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4번 분들도 편하고요. 또 상대방도 편하고요. 좀 빠르게 불붙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오래 만나고 잘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자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4번 분들은 사랑꾼 기질이 있고 또 상대방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두 사람이 기존에 알고 지내면서 오랫동안 봐온 사람보다는 좀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사람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서 굉장히 좀 뜨겁고 불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거는 서로 연애를 시작할 때 참고할 만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연애를 지속시킬 때에는 너무 불같은 연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4번 분들께서 다음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본인이 사랑꾼이고 퍼주는 걸 좋아하지만 적당히 조절해 가면서 연애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감정이 이만큼 있는데 무조건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꽁꽁 숨겨라 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기보다는 적당히 저 사람도 나한테 이만큼 오고 나도 저 사람한테 이만큼씩 주고 이렇게 잘 순환해가면서 만날 수 있는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하시는 게 연애를 오래 지속시키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내 감정을 숨기고 안 보여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을 솔직하게는 보여주되 그것을 내가 조절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져요. 4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번 분에 대한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 같은 경우는 연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좀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뭔가 갑질을 하거나 본인 멋대로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이 연애에 있어서 영향력을 끼치고
상대방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나도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5번폰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감정이 안 생기면 연애를 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합니다. 즉, 약간 어중뛴 마음이나 약간의 호감만으로는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명확하게 좋아해야지 연애로까지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명확해요. 내가 좋아해야만 연애로 발전할 수 있고, 연애를 하게 되더라도 내가 수동적으로 행동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어느 정도 이 연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개입을 하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주도적인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고, 또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내 의견을 반영하고 싶은 의사가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분들은 이전의 연애에도 이 비슷한 것들을 보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군가의 의견을 따라만 가고 수동적으로 연애를 하셨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만약에 상대방과 트러블이 있게 되더라도 본인의 의견과 의사, 생각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안 맞게 되고요. 반대로 이런 부분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만큼 잘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5번 분들은 내 성향을 바꾸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와 잘 만날 수 있는 사람,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경향이 다소 있어 보입니다. 5번 분들의 6월의 연애 가능성, 전체적인 연애 운을 보자면 6월에는 새로운 연애를 하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거나 이 기간에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느 정도 교류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5번 분들은 본인이 연애에 있어서 조금 더 주도적이고 본인의 생각이 관철되기를 바라시는 분이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많이 좋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연애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에 본인의 의지, 의사,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보이거나 뭔가 연결되는 듯한 사람들이 생겨서 조금 의식이 되기도 하고 뭔가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내 마음의 동요는 일으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6월에는 연애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6월은 좀 잔잔한 달이 될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는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성이 있거나 혹은 뭔가 소개팅을 하게 되거나 하는 식으로 이성과는 접점이 없는 달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벤트가 생기거나 어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내가 굉장히 좀 바빠질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번 분들에게 중요한 거는 겉으로 얼마나 바쁘고 표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더 중요한 게 본인의 내면적으로 얼마나 동료가 많은가도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겉으로는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해요. 딱히 이 사람을 막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 사람이 막 너무 싫고 막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저냥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구나, 아 이런 일도 6월에 있구나,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애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다 보니까 6월은 좀 잔잔하게 흘러가고 별다른 큰 이벤트가 없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달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들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제 6월에 소개팅도 하고 연락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되게 이벤트가 많았네, 바빴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타인들과 내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달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은 오히려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좀 잔잔하게 흘러가는 그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라, 아예 포기를 해라라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본인에게 뭔가 큰 동요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 너무 목표치를 크게 잡고 기대치를 크게 잡기보다는 오히려 기대치를 낮추고 보면 또 다른 시각에서 무언가를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5번 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은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딘가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뭔가 너무 적극적이고 너무 본인의 의견이 강한 사람도 안 맞다고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우유부단하고 별 생각 없고 약간 움직임이 적고 덜 적극적인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5번 분들의 의사를 많이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5번 분들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애에 본인의 영향력을 주는 것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상대방도 그러길 바래요. 그러면 당연히 싸움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타입보다는 어느 쪽으로도 한쪽으로 막 치우친 게 없이 딱 본인의 균형, 밸런스를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너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세우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할 태도가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누군가가 더 많이 플러스가 되면 누군가는 조금 마이너스가 되는 게 좋죠. 우리가 자석을 봐도 그래요. 자석도 같은 극끼리는 밀어냅니다. 그런데 다른 극끼리는 당기게 되죠. 그런 것처럼 꼭 같은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5번 분들께서는 너무 나 같은 사람, 너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나와는 조금 결이 다른 사람을 만나야 연애를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5번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시기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둘러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데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 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5번 분들에게 왜 새로운 만남을 지금 권하지 않는가 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누군가를 소개팅을 받거나 또 알게 되거나 하더라도 내가 동요하지 않습니다. 즉, 너무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마음을 주기가 어려운 때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완전히 창고를 닫아 놓으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거나 그냥 너무 아는 사람이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나를 잘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쯤은 잘 둘러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5번 분에게 권장하고 싶은 연애의 방향, 연애의 나아갈 점이라고 한다면 함께하는 연애, 같이 일구어내는 연애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고 하면은 5번 분은 좀 본인의 영향력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거를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영향력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애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 것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의 연애가 이렇게 나아간다 하면은 상대방 의견도 내가 어느 정도 들어주고 반영하고 그렇게 서로가 약간 탁구공을 쳐나가듯이 티키타카 해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예쁘게 꾸려나가는 연애를 다음부터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나와는 결이 조금 다른 사람,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을 수 있겠네요.
5번 분들에 대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